6282님 아까 길어지 마요. 그렇게 느끼한 목소리로 사연 읽어주지 마요 하셨죠?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단어를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 딸 사랑한다 이런 말 저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남의 잔치에 또 제가 빙의 안 할 수 있습니까? 혼신의 연기력으로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오늘 처음 들어오신 푸르미님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오세요. 내일도 추석 체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아마 국내 증시의 비중을 좀 줄이고 미국 주식들 많이 담았다 이런 분들 올해 많으시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기차 섹터에 투자하신 분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나 전기차 시장 관련 투자를 확대하신 분들이 제법 계실 텐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회사 이름들이 있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미국의 신생 전기차 브랜드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요. 니오, 샤오미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우리 전기차 시장, 국내외 시장 상황하고 주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사님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서너 개잖아요. 서학개미 구조대 대장님으로서 네. 우리 서학개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일단 주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가 주식 분할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2배 넘게 올랐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다시 천슬라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슬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죠.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월요일 날 1, 4분기 즉 1월부터 3월에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31만 대를 딜리버리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한 거죠. 판매 및 인도를 한 건데요. 네.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테슬라가 100만 대 가까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벌써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마친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그 100만 대를 당연히 초과를 하겠죠. 근데 올해가 어떤 해냐면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판매 대수를 줄이고 있어요. 반도체 쇼크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공급난 네. 때문에 다들 30%에서 40%까지 생산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어느 상황이냐면 상하이 공장이 지금 셧다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에 코로나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렇죠. 그런데도 31만 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또 하나 이 테슬라 주가가 사실은 900원대, 9,000원 900달러 밑에 있다가 1,000달러를 넘었던 계기가 뭐냐면 베를린 공장 오픈이거든요. 이제 베를린 공장이 오픈하면은 테슬라는 공장을 하나 오픈할 때마다 연간 생산량이 그냥 50만 대가 들어와요. 야. 그러니까 작년에 캘리포니아가 있었고 상하이가 있었는데 이제 베를린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내 6월 안에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또 가동을 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200만 대를 찍어낼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200만 대를 생산하는 지금 전기차 기업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2, 3년간 없습니다. 뭐 2, 3년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4, 5년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을 아예 테슬라가 정리했다. 테슬라에 대한 어떤 문제의 뭐 어떤 모델에 있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좀 뭐 이런 비판들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시장을 압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해서 태양계에서 태양은 테슬라가 된 거고요. 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언론에 어디가 관심이거나 또는 모건스탠이라든지 투자은에 어디에 뭐가 관심이냐면 그럼 이 태양을 둘레로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은 누가 될 것인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게 누가 될 것인가? 네. 거기에 리비안이 있다. 거기에 루시드가 있다. 아니다. 거기에 현대기아차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중국의 니오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포드가 될 수가 있다. 또는 유럽의 폭스바겐이 될 수 있다. 다 모든 언론의 것이 테슬라의 경쟁자는 진정한 경쟁자는 누구냐. 그래서 이러한 기사에 많이 등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태양일 테슬라라고 친다면 네. 수성하고 금성이 누가 될 거냐 그걸 보게 될 텐데 제2의 테슬라를 노리고 있는 회사 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회사 리비안하고 루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어떤 회사입니까? 리비안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 있는 것은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은 사실은 전 세계 시장의 약 80%를 북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이 거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폭이 2.1m, 길이가 5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짐도 실을 수 있으면서 이
또 승객용으로 탈 수 있는 출퇴근용으로 타는 것은 이제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픽업 트럭을 그럼 전기차로 만들겠다. 사실은 테슬라도 발표했어. 사이버 트럭이라고 해서 네. 대단히 사이버틱한 그러한 사이버 트럭이라는 걸 우리도 픽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나오지 않고 내년부터 생산이 됩니다. 리비안은 근데 작년부터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리비안이 되니까 아마존이 여기에 대한 주식을 약 18.9% 그래서 한 거의 20% 가까이를 미리 샀고요. 포드도 이거 정말 잘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 시장이 너무나도 크고 그것의 넘버 원이 포드거든요. 그러니까 포드가 리비안도 사니까 사람들이 야 리비안으로 픽업 트럭 시장은 전기 시장은 정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주당 뭐 가장 높았을 때는 178달러까지 갔고 지금 약 40달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이미 GM을 넘어섰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아직 자동차를 출시도 안 했는데. 갑자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썰이 있는 것이 테슬라를 경쟁할 수 있는 태양을 도는 돈은 수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아마존 누가 있냐면 제 베조스가 있는 거거든요. 베조스가 머스크하고 싸우려고 한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라고 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미 우주로 가는 이 로켓 시장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늦게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서 베조스가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리비안을 통해서 테슬라랑 싸우려고 한판 뜨려고 한다. 그렇다면 전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9월 말에 아마존이 리비안에다가 10만 대의 화물 트럭을 선중을 합니다. 우리가 차 살게. 우리가 그것도 10만 대 살게. 네. 그러니까 와 이거 리비안 대박이다 해서 상장한 그 다음 날 아예 천정부지로 그 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분들도 테슬라 특히 주식 갖고 있는 분이 내가 테슬라만 갖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조금은 분할하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자 리비안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은 되게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시죠. 그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3분의 1 토막인데 루시드라는 루시드 회사도 그렇죠. 있잖아요. 루시드는 쉽게 얘기해서 고급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모델 S부터 시작하면서 고급 차량 허쉬 초콜릿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조그맣게 팔지만 가장 맛있는 부분이 위에 이렇게 허쉬 초콜릿 이렇게 하면 삼각형 모양의 이 은박지를 까면 있는 허쉬 초콜릿 모델. 요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고급 모델이고 점점 중저가 모델로 내려가서 프라핏은 적지만 많이 파는 두꺼운 초콜릿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시드는 처음부터 고급 전략. 지금 한 대의 차 루시드 에어드림인 16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2억이에요. 2억짜리 차량을 만들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전 세계 최고의 고급 차량이라고 할 정도로 뭐 포르쉐나 뭐 이 정도를 능가하는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걸 전기차로 만든 거거든요. 전기차를 한 대에 2억짜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루시드가 그걸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루시드는 두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게 진정한 테슬라의 기술적으로 볼 때는 경쟁 차량이다. 왜 픽업 트럭은 미국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이런 세단은 미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팔릴 수 있다. 그리고 루시드가 약속하거든요. 우리도 반값 자동차 16만 달러에서 8만 달러짜리도 만들겠다. 이거 8만 달러짜리 나오면 이게 모델 3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애플카에 대한 소문이 연결이 됩니다. 저 정도 이렇게 새끈하게 만들어줘야 애플카를 생산해 주지 않겠느냐. 저 정도의 디자인 능력 저 정도의 기술 능력이면 충분히 애플이 저기다가 차량 생산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루시드가 아마 애플카를 양산하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최고 고점은 55달러에 형성이 됐었고 지금 26달러에서 25달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값이 된 거긴 하죠. 그러면 이 두 회사가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관심들이 많았다고 하고 세계적인 빅테크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서 인기를 끌었던 건데 주가가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제 우선은 실망스러운 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압도하는 건 모델도 이제는 제가 과거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차는 모델의 시대가 아니라 생산량의 시대예요. 우선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다 팔리는 시장인데 테슬라는 이제 양산 체계를 그것도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산 체계를 갖추면서 찍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좀 조급하네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들도. 현대차가 올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약 28만 대 정도예요.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다 통틀어도. 그러니까 현대차의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리비안이 작년 4, 4분기 때 딜리버리한 그러니까 판매에서 인도한 것이 920대. 그리고 이번 주에 또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한테 판매해서 인도한 차량은 1227대.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왜소하다는 거고 루시드는 작년에
작년 9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작년 통틀어서 판매한 대수가 125대. 125대요? 1년 내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근데 우리가 2만 대까지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루시드는 고급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판매 대수는 적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125대밖에 못 만들었지만 올해 2만 대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 3월 초에 또 발표를 하거든요.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우리의 원래 목표가 아니라 40%를 절감한 12,000대에서 14,000대를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2만 대도 작은 것 같은데 거기서 40%를 절감하다니.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이 처음에도 리비안은 4만 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올해. 근데 2만 대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또 얼마 전에 수정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슬쩍 흘려요. 이게 다 언론 저는 이게 뺑기라고 보는데 2만 대는 맞출 수 있다. 트릭이요. 네. 그래서 2만 대는 또 맞출 수 있으면서 그 언론 보도를 또 어떻게 했냐면 리비안 올해 목표 달성은 할 수 있어. 1, 4분기 때 뭐 1,200대밖에 못 만들었지만 생산을 한 2,500대 했거든요. 점점 분기마다 올라가니까 2만 대는 맞출 수 있어. 목표량 달성 가능. 그래서 이게 호재가 될 거 아니야. 아니죠. 꼼꼼하게 보면은 이미 반 줄인 거거든요. 목표량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 줄인 목표량은 그래도 달성할 수 있어거든요. 근데 목표치라는 게 그 상장 기업에서 우리가 100% 100대를 만든다고 하다가 50대를 만든다고 하고 그 50대는 될 것 같아. 이게 상장 시장에서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주주들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는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런 에드발륜을 띄우는 것이 이미 2번이 띄워졌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베조스가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대결 구도에서 무언가의 가능성 거기다 10만 대까지 주문을 해주니까요. 먼저 선주문을 아마존이. 두 번째는 이것이 진정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으로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가장 강력한 테슬라의 경쟁 후보는 리비안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미국의 그 블룸버그라든지 대기업 기업들이 이런 기사가 또 사람들 흥미를 끌 수 있잖아요. 테슬라의 경쟁 기업은 누구? 리비안 뭐 이러면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띄웠는데 올해 겨우 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생산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테슬라에 비해서 너무 왜소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흔히 말해서 리비안이 바닥은 찍었지만 그렇게 뭐 2배, 3배씩 올라가는 일은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저는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진 않더라도 천천히 올라가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조를 못 갖고 있는 것은 만약에 리비안이 내년도에 10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의 핵심은 대량 생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만들면 팔린다. 네, 그러니까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경쟁이 미국에서는 되게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차 덩치가 크니까 가격이 비싸거든요. 가격이 비싸고 차가 덩치가 크다는 건 마진율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픽업 트럭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은 세 개입니다. 하나가 포드고, 그 다음에 GM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슬러인 스텔란티스인데요. 이 세 개 기업들도 전기차를 이미 양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드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2023년에는 15만 대 생산 가능하다. 올해도부터 벌써 이미 F150 라이트닝이라는 픽업 트럭 모델을 내놨어요. 작년 말에. 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급난 때는 공장을 좀 잠깐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생산량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근데 반도체 난에서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31만 대를 맞춘 거거든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가장 큰 공급 난이라고 하는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기업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리비안이라고 해서 똑부러지게 이걸 그러니까 리비안이라고 해서 더 손해 보지는 않겠지만 리비안이나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나 모든 기업들이 이 반도체 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워서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픽업 트랙도 경쟁 모델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쯤에서 잊혀졌던 애플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애플이 지금 전기차 만든다고 시장에 출사표를 낸 건 사실 한 7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애플카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앞으로 3년 뒤에 네.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했었어요. 네. 이거 진짜 될까요, 박사님?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완전 자율까지는 아니지만 전기차로서의 모델이 나올 거고 다양한 형태로 나올 건데요. 문제는 2025년까지 애플이 만약에 자동차 한번 상상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마치 아이폰 발표하듯이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물량은 100대 판매합니다. 이러면 한정판인가요? 애플 주가는 바로 하락합니다.
주주들이 이건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애플이 모델을 내면요, 애플스럽게 그 다음 날부터 주문 가능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배송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네. 즉 애플 같은 기업은 에드벌룬을 띄워서는 안 되는 기업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우리가 양산을 갖췄을 때 모델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애플이 어떤 기업입니까? 이번에 M1 칩을 갖다 M1 울트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대만의 TSMC 가가지고 너네 나노 4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3으로 만들으니까 못 만들 것 같으니까 나노 4로 해서 나노 공정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노 수준에서 반도체 칩을 2개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했던 건 즉 TSMC는 분명하게 나노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능력 즉 우리에게 서플라이를 해줄 자의 능력까지도 애플은 평가를 해요. 지금 있는 팀 쿡이 뭐 출신이냐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급해오는 부품 같은 게 괜찮은지. 네, 공급망 관리를 총괄했던 사람이 팀 쿡이에요. 그건 뭐냐면 팀 쿡은 협력사를 지금 찾을 때 우리가 모델 내놓으면 바로 양산해 줄 수 있어?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 양산 능력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루시드는 지금 공장 짓고 있거든요. 아리조나 공장 지어서 확장하고 있고 뭐 사우디에다도 공장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부지 확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저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작년 1월에 딱 그 썰 놀았다가 주가 올라갔다가 애플한테 혼났잖아요. 너네 그거 왜 미리 발표했냐고 그거 침묵하기로 했었는데 네. 아마 근데 저는 다시 이번 계약한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그 교훈이 있어서 절대 비밀로 할 거라고 좀 봐요. 지금 두 가지 업체가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하나가 폭스콘이고요. 지금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게 폭스콘이잖아요. 폭스콘이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거든요. 자동차 공장을. 폭스콘이 왜 자동차 공장을 짓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애플의 2025년 출시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근데 폭스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대량 양상 체제를 지금 이미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아자동차가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진짜로 차를 낸다라면 바로 양산할 수 있는 차를 낼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때 파트너는 폭스콘이나 기아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자기네 거 만들기도 버거울 거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확 붙잡아오지 못하는 국내 브랜드들도 기회가 좀 있다는 건데 네.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결국은 하반기 시장도 제가 어제 한 전문가에게 잠깐 지혜를 빌렸더니 결국은 반도체 수급이 하반기 시장 이 자동차 시장을 가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희미하게 하반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좀 같이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의 대장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